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하나금융에서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라고 해서 부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 보고서가 43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양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거 쫙 봐야 되는데, 이거를 다 읽고서 설명드렸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뭐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사를 찾아봤더니 정리가 잘 된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 부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도움 될 거예요. 자, 먼저 한 발 빠른 부자들 3명 중 1명은 올해 중소형 아파트를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동산 침체됐기 때문에 총 자산이 6억이 감소했어요. 23년 리포트니까 이건 22년을 기준으로 조사를 한 거고요.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냐 봤더니 아파트, 안정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여전하고, 부자들이 향후 투자 1순위를 선택하는 것은 여전히 아파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주식, 펀드, 가상화폐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부자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의 장점입니다. 자,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 보존하는 기능이래요. 제가 이거는 영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드렸었을 텐데,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산다. 내가 돈이 한 30억, 40억, 50억이 있어요. 이거를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구입하는 겁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50억 주고 사요. 왜냐? 그 현대아파트가 앞으로 더 많이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에 깔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르질 않더라도 은행에 50억 넣는 것보다 부동산에 50억 넣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에셋 파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기능 정도면 돼요. 올라가면 더더욱 좋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해칭은 될 것이고, 보존의 숫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저금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 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우수하다. 여기서 수익률이 우수하다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키포인트 키워드는 뭐냐면 장기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갖고 있었을 때 부동산만큼 유용한 게 없어요. 여러분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단기간에 급등해서 갑부가 된 사람들이 물론 있죠. 급등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뭐 급등하진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 보편적으로는. 다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걸 길게 했을 때 수익을 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웬만하면 보편적으로 다 수익을 얻어요. 그래서 제가 초보 투자자분들의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훨씬 더 안전하고 꾸준하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의 생각도 동일해요. 다른 투자 산업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익률이 우수한 겁니다. 그러나 코인이나 주식에서는 대부분은 돈을 잠깐 반짝해서 버는 시기도 있겠지만 결국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사놓고 기다리게 되면 시간의식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이런 안전 선호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임대 수익률을 창출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부분도 한 20%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임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는 상품들, 뭐 상가나 빌딩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동산 유형이 뭐냐 물어봤더니 40평형 미만, 그러니까 25평, 30평, 뭐 국민평형 이하대가 29% 정도를 차지했고, 대형 아파트 40평형 이상도 25% 차지했다. 한마디로 얼마입니까? 한 54% 정도는 아파트로서 부동산 자산 확대에 기여했기 때문에, 토지나 빌딩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솔직히 좀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빌딩은 돈이 없어 못하고, 토지도 사실은 뭐 워낙에 복잡하고,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도 난립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기당할 확률도 높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것들은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고, 투자할 때 아주 어떤 투자 스킬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제대로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크게 잘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은 우리에게도 좀 좋은 점이네요.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금융 자산 및 연령대별 부동산 총 매수 경험인데 70대 이상의 부자들은요 9.7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의 황금기를 맞이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정말 급등했을 때 샀다 팔았다 한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부동산 투자가 제일 많이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60대, 50대, 40대로 나오면서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일반 대중과 일반적인 부유층, 뭐 중산층 이상, 그 다음에 부자들을 비교했을 때는 40대건 50대건 60대건
부자일수록 점점 그 매수 경험이 높아집니다. 일반 대중 40대는 1.9회에서 대중 부유층은 2.4회, 부자는 3.4회, 50대는 3.1, 3.3, 5.0, 그 다음에 60대는 2.7, 3.5, 5.8. 그러니까 부자일수록 당연히 부동산의 매수 경험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및 연령대별 부동산 매도 경험은 마찬가지입니다. 1.5, 1.8, 2.7로 높아지고 2.2, 2.4, 2.5로 높아지고 2.4, 2.8, 3.6으로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매수와 매도 경험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분들한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9.7회를 사서 5.2회만 팔았고 5.8회를 샀는데 3.6회만 팔았고 5.5번을 매수했는데 2.5회만 팔았고 이렇게 되죠. 이게 뭡니까? 매수 경험이 매도 규모가 많다는 거죠. 사놓고 안 팔고 그냥 보유를 하는 그런 형태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특징이 있는데 일반 대중들은 1.9회를 사서 1.5번을 팔았고요. 2.4회를 사서 1.8회를 팔았습니다. 3.4회를 사서 2.7. 그러니까 거의 한 80%, 70%, 80% 정도는 샀다가 팔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자들의 50대는 5번을 구입했는데 2.5회, 절반밖에 팔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5.8회를 샀는데 3.6회, 역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 대중이나 대중 부입들은 샀다 팔았다가 거의 그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서 부자들은 사되 잘 안 판다라는 거죠. 예,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가 당당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32%. 두 번째가 뭐냐면 22%의 예금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 아니고서는 좀 예금으로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전지향적이죠. 근데 안전지향 중에서도 예금보다도 부동산은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네, 에셋파킹의 개념, 보존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보다 부동산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식이라든가 펀드, 채권 같은 금융상품들이 한 10% 내외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년, 22년 전망을 물어봤더니 작년에도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56%가 부정 전망이었고 긍정을 해도 10명 중에 2명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23% 정도가 되고, 그런데 올해 23년 전망은 어떠냐면요, 약 79%가 64%는 안 좋아질 것이다, 15%는 매우 안 좋을 것이다로 10명 중에 8명은 안 좋다라고 느꼈고요. 100명 중에 7명, 7%, 그러니까 열에 한 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올해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지난해 말 기준 부자의 총 자산 평균은 72억 원이랍니다. 21년 말 78억 원 대비 22년도에 6억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이것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45억 원에서 39억 7천만 원으로 부동산 자산 가치가 감소를 했고요. 총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이 55%, 금융이 43%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지난해 22년도에 수익을 낸 부자는 3명 중에 2명, 66%고 3명 중에 1명, 32% 손실을 봤는데 21년에는 10명 중에 9명이 수익을 냈고요. 8%만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 부자들한테 지금 그 조사를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웬만하면 손실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3명 중에 1명이 손실을 봤을 만큼 작년에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거고요. 지난해 부자의 수익률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금융자산은 주식, 펀드 신탁, 가상화폐 순이래요. 반면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금융자산은 예금, 보험연금 등 저위험 안전자산인 것을 확인됐다라고 보죠. 가상화폐 같은 것들은 뭐 굉장히 낮잖아요. 네, 이런 비율 같은 게 낮은 것들은 부자들은 가상화폐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좀 돈이 있으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가상화폐로 갑자기 벼락부자 된 분들 이미 그런 분들 말고요. 부자인 상태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위험한 것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 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잖아요.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올렸는데 그 내용과 지금 일치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부자는 1년에 5%만 벌어도요 5억을 법니다. 여기 지금 슈퍼리치들이 평균 347억인가 자산이 있는데 300억이라고 보게 되면은 연간 수익률 5%만 되더라도 300억이 5% 올라가면 15억씩 버는 겁니다. 월 1억씩 넘게 벌죠. 사람이 아무리 먹고 놀고 마시고 놀아도요 몇천만 원 쓰기 어려워요. 그러면 월 1억씩만 번다 그러면 계속 자산이 불어나는 효과죠. 근데 연 5%만 늘어나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몇천만 원 되지 않고 심지어 몇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5%, 1000만 원 갖고 5% 해봐야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6개월에 3배짜리, 뭐 1년에 300%, 400%짜리를 계속 노리게 되고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서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탕을 노리지만 부자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정적인 걸 선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부자의 64%는 올해 금융자산으로 5에서 10%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죠?
자, 수익을 높게 안 잡아도 됩니다. 이 정도면 해도 충분히 몇십억씩 늘어요, 연간.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한 투자 안 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10% 이상 수익률 목표로 하는 비중은 20%, 전년 대비 10%포인트 낮았다. 자, 그러면 10% 이상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비중이 10%포인트 낮았다는 것은 올해 어려우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투자 대상은 부동산 예금 주식순. 그러니까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고, 그 다음이 예금이 안전하고, 그 다음에 주식,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주식보다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 안정성에 있어서는 부동산. 그런데 예금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처음 아셨을 겁니다. 돈을 쥐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침체 예상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향후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순위로 부동산을 꼽았고요. 이어 예금, 주식, 펀드, 신탁, 채권 순이고 3명 중 1명은 올해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올해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으며 매입 부동산 유형은 중소형 아파트 25평, 33평, 33평 이런 것들이 44%로 가장 많았고요. 대형 아파트와 상가는 20%, 18% 나타났다. 부자들의 평균 보유 주택수가 1.7채인데 1.7채인데 부동산 자산 평균이 39억 7천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빌딩이나 상가까지 포함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1.7채에 39억 7천이면은 한 채당 한 23억짜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부자들이니까 좋은 지역, 핵심 지역, 예를 들어 강남 지역에 있는 것들, 아니면 고가의 주택, 본인이 거주하는 고가의 주택,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7채인데 그 자산만 해도 40억 정도가 된다. 자, 이들은 부동산에 대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경기 악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부동산 자산 매도에는 신중한 입장. 안 판다는 거죠. 안 팔죠. 그리고 80%. 왜냐면 이분들은 이걸 팔고 예금에 넣는 걸 더 불안해한다니까. 예금보다도 더 안전한 자산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 이거보다 더 좋은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이런 형태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팔고 뭐 빌딩을 산다거나 부동산 쪽에서 갈아타게 하는 거지. 어려운 시기에 이거를 팔고 나서 위험 자산으로 간다? 부자들은 절대 그런 투자 행태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강남이라든가 부자들이 있을 만한 그런 마켓에서는 불황이 강하게 되고요. 오히려 더 안 팔게 되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최대한 집중해서 그 돈을 모아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조언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80%가 무려 올해 부동산 매도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자 여기 중요한 거, 안정적으로 상승한다가 아닙니다. 유지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꼽은 부자가 36%,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수익률이 좋다라고 인식하는 게 32%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안정적이고 기다리면 오르는 게 부동산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부자들의 3분의 2 이상은. 부자가 본인의 자산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부동산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평형 미만, 그리고 대형 아파트 40평형 이상도 25%. 그러면 이게 거의 한 55% 정도 비율이니까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나머지 토지, 빌딩, 상가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자의 37%는 2025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했는데, 조사 대상 부자 중 79%는 올해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을 예측했습니다. 아까 8명이 안 좋을 걸 예상했죠. 특히 부동산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상당히 높다. 올해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별 의견이 없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언제 가격이 상승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한 시점과 관련해 부자의 37%는 2025년 이후로, 26%는 2024년 하반기로, 24%는 24년 상반기로 각각 전망했다. 그러면 37%, 26%, 24%가 합치게 되면 87%입니다. 10명 중에 9, 10중 8구.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년 아니면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부동산이 상승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부자들이.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년에 가서, 아니면 혹은 내후년에 가서 오를 때 사야겠습니까? 미리 사서 좋은 몫을 선점해 놓고 기다려야겠습니까? 언제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 내용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뭐 이런 게 나왔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그죠? 경험자에게 항상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어본 사람한테 가서 조언을 얻으셔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듣지 마시고, 부자의 10중 8구, 부자 중 10명 중 9명은 부동산이 1년, 내년이나 내후년에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향후에 장기 전망, 장기 침체가 될 것이다. 앞으로 30%더 빠질 것이다. 한 6, 7년 동안 계속 대폭락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그분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이나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믿어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 저쪽도 아니라 그러면은 부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고려해서 투자 시점이나
투자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